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또 750원 라인을 터치하자마자 떨어뜨렸다가 재차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이 줄이 어떠한 줄입니까? 목표가입니까? 아닙니다. 이 목표가가 아니고 지지라인과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부분이에요. 제가 리플 코인을 항상 이야기할 때 이 750원 라인, 여기 라인대를 다시 한번 뚫고 내려왔다, 뚫고 내려왔다. 이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라인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죠. 자, 이전에 상승력을 보였을 때 어땠습니까? 이 700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700원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려주고, 이탈했다가 다시 올려주고, 이탈했다가 다시 올려주고, 이러한 부분을 반복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은 이 단가는 무조건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750원 라인, 여기 800원 라인, 여기 900원 라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확실한 저항 구간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분들, 또한 나는 매입 단가가 여전히 1,5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술적 분석 상으로도 충분히 나와져 있다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ETF, 뭐 엄청나게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해당하는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하방 압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이거는 이 리플 코인의 이슈가 모멘텀이 손실나서 떨어진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관련, 그리고 기준금리 관련해서 내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 그러한 불안적인 요소들이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이 부분은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리플 코인에 해당되는 코인을 말씀하실 때 여러 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다른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을 때 리플은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지도 못한 코인이 또 떨어지기만 하니까, 떨어질 때는 대외적인 이벤트로 다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별로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린 여기에서 리플코인의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리플코인 상승 모멘텀은 고래들 또한 알고 있겠죠. 이 고래들은 말 그대로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리플을 압박하는 부분을 이용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래들은 어떤가 합니까? 확실한 저점의 매집 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죠. 자, 매집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다.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매집만 하고 올리지만 않으니까 답답한 부분은 우리 투자자의 몫이겠죠. 자, 뭐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이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야 될까,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 영상에서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거든요. 자,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럼 그대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도 있죠. 제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신규 매수 타이밍은 당연히 실시간 매매 대응이 필요하겠죠. 카카오톡 링크까지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카톡 링크 받아보시고 확실하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전화기상으로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발송하는 가능하니까 체크해 보시고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그러면 니플코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플의 최대치, 그러니까 이번 달 첫 영업일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니플의 락업 해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5월 1일 날짜 락업이 해제가 됐던 게 5억 개의 니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락업이라는 건 뭡니까? 락업이라는 거는 이제 매도, 매매 할 수 있도록 묶인 것을 푼다라는 걸 말합니다. 락업은 아예 묶어 놓는 거고 락업을 해제했으니까 5억 개의 리플이 락업 해제됐으니까 바로 매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당연하게도 락업 해당되는 묶여놨던 물량이 풀리니까 5억 개가 바로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얼마였습니까? 이때 5월 1일만 하더라도 700원부터 75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단가가 결코 많이 올라간 단가가 아니죠. 어제 날짜라도 마찬가지예요. 75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750원 넘었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겁니까?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제 영상 또한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영상 찍어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자, 락업이 우선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락업을 해요. 5억 개가 락업되고 다시 2억 개가 또 락업이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생각해 보시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락업 물량을 걸어놔서 매매를 안 하도록 묶어놨습니다. 이거는 투자 자금으로 봐도 충분하겠죠. 근데 지금 단가가 이 단가예요. 고래라 하더라도 지금 매도를 하겠습니까?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차 락업을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동안 이런 날짜 동안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부분 한번 보시죠. 자, 2억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3억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5억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되었어요. 어디로 이체됐습니까? 거래소입니까? 아니에요. 리플 주소로 이체가 되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집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말하는 매집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매집을 많이 했다. 고래가 매집 많이 했으니까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이거는 매집과 매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해요. 매수라는 거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입니다. 틀린 거거든요. 시장가로 매수했으니까 당연히 시장가로 올라가면 당연히 매수가 되겠죠. 근데 고래들의 매집은 절대로 시장가로 매수 안 합니다. 매집을 하죠. 매집이라는 건 저가에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저가에 매수를 할까?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도 똑같은 행동을 보였거든요.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뉴스 화면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인지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월가는 코인 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 먼저라는 거예요. 매집. 지금 이 뉴스는 비트코인 미국의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왜 이렇게 ETF가 안 나오는 것이냐라는 뉴스에 대한 분석 내용이었거든요. 매집을 먼저 한다는 건 올라가던 것을 다시 끄집어 내린다라고 표현해도 충분하다는 거. 지금 니플 어떻습니까?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어떻게 올랐습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보여줬다는 거. 물론 해당되는 상승 구간까지 다시 떨어졌으니까 이거 또 힘들게 하는구나, 또 지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근데 지금 이 일봉상 이 구간은 정말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셔도 충분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건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차트를 조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점은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못 올라간 것처럼 느껴질까? 당연히 단기적인 고점에 매수했고 다시 한번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어때요? 지금 삼각 수렴을 만들어주고 있다. 말 그대로 저점이 높여진 부분에서 고점이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맞는 순간 재차 상승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거진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못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나는 기회비용이 떨어질까 봐 무서우니까 이거 빨리 팔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기간이 정말 짧아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저점이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확실한 수익권에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처럼 확실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대응해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아무리 저점이라 하더라도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과 100% 몰빵 들어가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 몰빵 들어갔다가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매도 시점 고려하시죠. 이런 부분들 아예 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단가들을 집중해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체크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걸까? 이건 보시죠. 우리가 니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SEC입니다. 자, 니플과 SEC 도대체 언제 합의할 것이냐? 이게 미국 법원에서 이야기했던 거였거든요. 올해 2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했는데 못 마련했죠. 이제 아직 오늘 날짜가 5월 달입니다. 5월 5일이거든요. 자, 이렇게나 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세요. 미국 법원 또한 니플과 빨리 합의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SEC 증권위원회라는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합의점을 고려하고 있죠.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니플을 증권이다. 너희는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니플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을 모두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니 증권법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니플이 빠르게 합의하고 끝내버린다. 라는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코인들 또한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 SEC의 기세 등등을 막을 수가 없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SEC의 움직임이 틀려졌습니다. 합의를 빨리 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말이 나올까? 2024년도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보세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 부분은 공화당 후보가 어떠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글씨를 읽어보시면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되고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자, 왜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을까? 당연히 표를 받기 위함입니다. 자, 표를 받아야지 대통령에 당선되겠죠.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부분에서 대단들은 표를 받으려면 이러한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의 국민들의 80% 이상이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SEC, 당연히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표를 받으려면 이러한 공약들이 필수적이다. 이겐 공화당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만들어 봤을 때 SEC는 빠르게 니플과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에서는 과징금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고 있고 니플 SEC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20억 달러 과징금은 너무나 크다. 1,000만 달러는 넘지 말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슈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인즉슨 뭡니까? 니플과 SEC 비공개 합의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EC, 그래, 지긋지긋한 SEC가 끝난다. 당연히 수익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작용하겠죠. 그러면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중에 강력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중국과 러시아, 달러의 패권에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자, 달러의 패권에 도전한다. 미국 입장에서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브릭스는 CBDC를 추진한다라고 해요. 자, 미국은 CBDC의 후진국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CBDC의 개발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런데 탈달러를 외치는 브릭스를 단체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의 패권에 도전한다. 미국에서는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왜 CBDC에 후진국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브릭스는 뭉치고 있는데 CBDC의 후진국은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이벤트들이 나온다는 거.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CBDC를 개발해야 되겠죠. 근데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과 SEC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전 속도를 높일래야 높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 법원을 필두로 해서 요 아이들 너희들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지난번 약식 재판 결과도 어떻게 재판 결과 나왔습니까? 기관한테 판매하는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아리송한 판결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리플의 승리를 점치고 있죠. 왜? SEC는 말 그대로 기관입니다. 기관에 반기를 들었다. 미국 법원이 너희들은 둘 다 잘못이 있으니까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연준에서 또한 뭐라고 합니까? CBDC가 늦춰지게 되면 우리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한다. 자, 미국은 이 달러가 위협에 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미국은 적자 국가예요. 매년 적자 국가입니다.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거지.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의 추락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탈달러를 외치면서 미국의 힘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끌어지고 있다는 건 리플한테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리플의 움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해당된 리플 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자산의 분배가 있었다라고 많이들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도 그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900원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75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올라갈 부분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뉴스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홍콩의 타이거 브로커스는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 수수료는 우리는 면제입니다. 자,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자, 미국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막바지로 막 올라갔습니까? 1월 달에? 그렇게 안 올라갔죠. 1월 달에 ETF가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그레이스케일 매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 비트코인 ETF로 흡수되는 과정, 자산이 새롭게 분배되는 과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월 말부터 1억을 돌파하는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였죠.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이 ETF라는 것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절대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되면서 코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건 게 ETF입니다. 근데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쏠려 들어가야 되는데 자산이 분배가 되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홍콩도 있다. 근데 홍콩의 수수료가 면제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동하겠죠. 비트코인, 미국에서 자금이 홍콩 쪽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 그 시간 동안 당연히 매도가 나왔으니까 유출될 수밖에 없고 9주 연속 유출되다 보니까 시장은 더욱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5월 4일 날짜 외신은 블랙록 IT가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시 1290만 규모가 넘어섰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왔을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산이 새롭게 분배가 된다면 당연히 어느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어느 한쪽에서는 매수가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연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또 영향을 줬죠.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엄청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금리 결정. FOMC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는 동결합니다. 우리가 기준금리, 미국 연준이 이야기하죠. 미국의 달러의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금리를 인하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자,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기준금리를 봐야 되고 대외적인 이벤트를 봐야 되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어때요, 우리? 힘들죠.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집 샀던 거 다시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래들은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 이런 아이들의 고래가 어디에 투자했어요? 주식이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이 올라갔어?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도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어디에서? 주식과 코인에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난주 지난주 토요일 새벽부터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의 금요일 저녁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상승장을 갖고 왔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이 떨어졌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떨어졌고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 말합니까? 임금이 떨어져, 고용도 떨어져, 실업률은 증가해. 안 좋죠? 이러한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 연준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니까 주식도 올라갔고 코인도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상승력을 보여주죠. 근데 오늘 날짜 또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떨어집니까? 지난 새벽에 이틀 반짝 좋았다가 왜 떨어질까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자, 어떠한 이유가 없냐? 우리가 주식 거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휴일을 앞두고 시장은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근데 오늘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내일 날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짜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건데 거래량이 나옵니까? 거래량은 안 나와요.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건 의미 없는 하방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우리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미국 연준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죄송합니다. 미국 SEC한테 압박을 받았던 리플이 3년 만에 미국의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 중요한 거는 3년 만입니다. 3년 동안 SEC한테 엄청나게 시장의 압박을 받으면서 힘겹게 이겨내고 있었는데, 다시 이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것이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죠. 미국은 미국 내 사업을 리플은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지금 시장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리플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올 하반기에 나올 거니까 기대해. 이러한 부분들 또한 앞으로 시장 전망이 더욱더 커질 것을 말하고 있죠. 말 그대로 리플의 ETF 또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시장에서의 리플 코인이 움직임을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 SEC한테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 4월 11일에 나왔던 부분 보시죠. 리플, RWA 실물 자산 경기는 ETF 가능성에 등해서 가는 강세장에서 상승 잠재력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리플은 묶여져 있던 발목을 잡고 있던 SEC에 벗어나는 그 부분과 함께 코인 시장의 확장성, 코인 시장의 상승 기대감과 함께 같은 역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봉상 보면 단기적으로 다시 원점가에 들어왔다. 근데 어디 원점을 다시 지키고 있습니까? 700원 라인대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봉상 보시면 여전히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향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제 댓글에 영상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저점마다 매수를 해서 지금도 수익 구간입니다. 리플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으시던데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리플 코인은 굉장히 천천히 느슨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글로벌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시장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상승 모멘텀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수익 구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익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해당되는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시고
만들어 가시면 함께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이 문자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아랫부분에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받는 것 또한 무료고요. 제가 카톡방 링크까지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같이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